우리는 천천히 키스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마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32년 동안 단 한 명만. 우리가 만난 순간 내 입술과 그들의 눈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주저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내 등에 손을 얹었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을 입으면 살 수 있나요? 나는 예민해졌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나는 떨면서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나는 더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우리의 호흡은 다음과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여자라는 느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깨어났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창문을 열고 스스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밖에서 나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갈비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성격이 급한 김면 할머니는 인기가 많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외로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하다. 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 당신에게도 삶이 있어요. 새로운 사랑은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황원. 사랑을 공유하세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남편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32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자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암이란 병은 잔인합니다. 행복과 미래. 내가 떠나자 모든 약속은 눈 깜짝할 새에 깨졌습니다. 저와 두 딸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막내딸 대전은 부산 출신이에요. 어떤 휴일. 가끔은 당신의 얼굴만 보여요. 영상 통화를 통해 손주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텅 빈 집에 전화가 울렸고 그 전화를 볼 수 있어서 고마웠다. 목소리가 끝나자 내가 느꼈던 것보다 더 큰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아파서 갈비집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운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며 보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떠난다고 발표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채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어제도 반찬을 먹었어요. 지금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까? 이 약을 이전에 사용해 보셨나요? 혼잣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가끔 좋습니다. 같은 단어, 보고 싶어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의 답변을 기다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보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첫째, 시기가 문제입니다. 제가 작성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그곳에서 보냈다. 우리가 회의를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도서관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하세요. 저는 그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책을 정리하다. 어린이 이야기와 관련 작품을 읽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마음도 바뀌죠. 점차적으로 개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만났어요. 김민철 씨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인상에 조용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개인입니다. 누군가가 안녕이라고 말해도 고개를 끄덕여라. 가장 필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그래서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하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비싼 책을 읽었다. 그걸 꺼내다가 실수로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내가 책을 떨어뜨렸을 때 그 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시이다.
우리는 그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친 게 바로 그랬어요. 괜찮니? 그가 왜 그랬는지 물었을 때 내 가슴이 떨린다. 60도대에는 정말 습도가 높아요. 그 후로 나는 도서관에서 민철이와 자주 씨앗을 마주쳤다. 형광등이 켜지자 그는 나타났다. 나는 사다리를 올라가서 자세를 조정했다. 창문을 제대로 열지 않으면 끝났어요. 처음에는 그 일을 그가 혼자 맡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최근에 일자리를 찾고 계신 것 같네요. 나는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 날 그가 혼자 점심을 먹는 것을 봤어요. 완벽한, 간단한 김밥. 그는 조용히 먹었다. 그 비전. 어떤 면에서는 나와 비슷하죠. 나는 아프다. 다음 날 나는 용감하게 김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간장찌개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 고집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이기고 먹자. 완벽한. 이상하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매우 편안합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더 가벼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 아내와 헤어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제 아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은 외로워 보였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점심시간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일 밤에 싸움에 참여하겠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내 마음은 경주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오랜 시간 음식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된장찌개, 다양한 계란 프라이. 저는 오랫동안 불고기와 소고기를 요리해왔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면서 저는 제 취향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다시 만들어보고 봤어요. 우리는 도서관의 작은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었는데 나중에는 말이 많아졌어요. 그는 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책, 여행책은 제가 매우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법.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튜가 맛있네요. 다음에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김치 국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당신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된장찌개 최고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토론. 쌓인다. 그의 최고의 요리.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발견하는 만족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그 책 우리는 추천하는 책을 공유합니다. 작은 도서관 구역에서 우리의 작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른.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갑자기 등이 아팠어요. 홀로. 자리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키가 너무 작았어요.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실수로 민철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원하던 룩을 찾았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공유했기 때문에 사실이 매우 자세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단지 그곳을 즉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세요. 약 1시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면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른. 요거트 봉지 안에는 형광등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나는 슈퍼마켓을 지나가면서 그의 수줍은 말을 들었다. 어떤 면에서 얼마나 멋진지요. 예수의 추종자들. 이게 스릴인가요? 민철이가 격렬하게 말했다. 형광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했지만 여전히 후회스럽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내 가슴이 설레는가. 나는 부끄럽다. 차 한 잔 주세요. 계속하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나는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철 씨는 그를 머뭇거리는 듯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정했다. 주방에서 차 만들기. 손이 약간 젖어서 떨리고 있어요. 마치 이게 우리의 첫 데이트인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을을 담은 작은 사진 액자. 단풍잎 아래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다. 잘생겼어? 그의 말에 울었다는 사실도 몰랐지만 얼굴이 붉어졌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동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남편 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내가 놓친 시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일찍 떠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부인. 짧은 이야기예요. 결혼 5년 후의 상호작용. 그들에 따르면 그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후 저는 그곳에서 살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 아들은 미국에 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서로 옆에 서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어떤 단어. 그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꼭 바로 보러 가야겠어요.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이해하다. 우리 둘 다 내 행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세요. 그러자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소파로 돌아가서 나는 침대에서 나왔다. 우리는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냥 당신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거실에 있는 작은 스탠드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의 손을 통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65살 때 처음 방금 만난 사람과 손을 잡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 손의 따뜻함은 참 좋다. 보고 싶어요. 연씨. 그는 천천히 내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을 뒤집었다. 우리의 눈.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나는 그 눈에서 흥분과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녀는 가볍게 내 입술을 만졌다. 우리는 천천히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눈을 스쳐 지나갔다. 뺨에 닿았을 때 잠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내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오늘 더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나를 거실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 나는 수줍어했지만 그의 손길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유. 사라졌어요. 나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의 속삭임은 이트 멜츠 속의 밤의 고요함과 같다. 어린 시절과는 달리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사실이에요. 그 순간 수줍은 손짓과 미소가 교환되었습니다. 시간의 흔적과 함께 우리 몸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기간에 있어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매우 더워요. 당신처럼요. 두 잔의 차가 밤의 주방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제품인 침대 옆 탁자는 부드러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가끔씩 쾌활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침대에 꽃무늬 담요를 썼어요.
우리의 비밀은 따뜻함으로 보호됩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헤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여자가 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도서관에 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저는 보통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요. 오래된 흑백 영화를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 나는 오래된 극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봄마이 도서관에서 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벤트 후원. 저는 책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많은 주민과 매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그 돈을 사용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저는 그것을 보관합니다. 나는 다음 날 도서관 계좌로 그것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금이 들어있는 봉투는 제가 잠시 화장실에 있는 동안 주머니에서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넣어둔 줄 알았는데 주머니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지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봉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양. 선생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사서가 전화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민철이도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서가 감시카메라 영상을 주에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민철이가 가방을 만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순간 나는 차가운 땀을 흘렸다. 통과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다. 거절해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철이는 가방을 옮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민철아, 무슨 일이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민철의 사서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말하는 방식이에요. 가방끈이 찢어져서 그냥 의자로 옮겼어요. 그의 말은 진심인 듯했지만 내 마음은 아팠다. 우리가 시간을 통해 가졌던 믿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 손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증금이 들어있는 봉투가 분실되었고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CCTV 영상에 그가 가방을 만지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슬플 때 모든 생각의 방식. 완료. 어쩌면 처음부터. 이게 전략인가요? 내 외로움을 이용하려고 한 거야. 나는 민철도서관을 나오면서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가서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멍청한 짓이야. 아직도 그렇지. 사랑의 시대. 나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부끄럽다. 그날 밤 이후로 시시는 민철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받은 메시지의 모든 내용을 읽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죽었다. 또한 도서관 넘버로 가세요. 집에 혼자 갇혀있던 나는 그 순간 일모를 꿈꿨다. 내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져서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매일, 매주, 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민철 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나는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그는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을 끼워 넣었다. 여기를 보세요. 잘못된 구성. 옳은. 사서의 사과문. 이것은 편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사물함에는 다양한 기부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모른다. 나는 가방에서 그 서류를 꺼냈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민철이가 감시카메라에서 내 가방을 가져갔어요. 손잡이는 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찢어졌다고 생각한다. 눈물이 솟구쳤다. 민철의 진심.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를 껴안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요. 좋아요. 게다가 그의 따뜻한 말 속에는 그가 매우 슬퍼한다는 것도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사는 중.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것에 관하여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내던졌다. 나는 그때부터 그것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나는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의 마음, 그의 상처, 그리고 민철이 모두 그의 것입니다. 그때 아내를 잃은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나를 다시 보고 나니 무서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부 사항을 알아보세요. 전했어요. 오해가 풀리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상처. 우리는 서로 공유하면서 신뢰도 커집니다. 저는 민철 선생님과 여행을 갔어요. 다른 사람의 해변으로 가는 게 어떨까? 첫 번째, 나는 걱정이 된다. 비슷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행 생각만 해도 얼굴이 아프네요.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여행 중이신가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매우 기뻤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간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니까요. 마침내 충분한 전력. 나는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내 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알렸다. 나는 아직도 민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우리는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에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왼쪽, 평화로운 해변 게스트하우스.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려요. 작은 소리. 그것은 장소입니다. 함께 해변을 따라 산책하다. 조개가 차가워서 시장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살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소비했다. 남편과 저는 항상 갈비집에 가요. 바빠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런 사람과 함께 천천히 걸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공유하고 싶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은 결코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바다로 앉아서 일몰을 구경하세요. 내가 말했다. 민철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이해하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할 듯이 입을 열었다. 몇 번이나 열고 닫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내 이름은. 질문을 받자 민철은 주머니에서 한 조각을 꺼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내 가슴이 설레요. 이 나이에 이건 결혼 반지가 아니야. 그는 말할 때 조심했다. 사실 나는 지금부터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의 내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색 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매력 없는 반지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속에 담긴 눈물을 이해한다. 이 나이가 되면 반지를 끼게 될 거예요. 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반지를 쥔 채 몸을 떨었다.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네, 민철이도 같은 반지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생동감 넘치는 공간.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입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복잡한 내 인생 한가운데서 나를 찾아와요. 내 마음은 템프러처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끝났나요? 호텔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이죠. 자라면서 사랑하다. 시작하는 것은 젊어서 시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는 둘 다 서둘렀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철이의 대답이 만족스럽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왔고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가입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민철 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 방에서 살았습니다. 깨끗하고 빌라까지 도보 10분 거리. 옮겼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이 공원에 가요. 주말에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활동적으로 지냅니다. 저는 종종 영화 나는 너와 시장에 간다를 보러 가는데 그 시간마다 시장 풍경을 보곤 합니다. 물론 이웃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종종 걸스아이즈 마켓에서 나를 만나곤 하죠. 매우 더워요. 남편과 헤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항상 나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우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 말이 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해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민철이가 도착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나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차 우리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것 같습니다. 민철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체포딸이 추석 연휴를 맞아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표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점차적으로 기본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딸아이는 언젠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을 생각해 왔습니다. 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안뜰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가을의 시원한 바람. 폭발했어요. 민철이 갑자기 말했다. 사실은 그냥 여행이죠. 어디세요? 함께 인생을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민철이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은 인생의 가을이다. 이번 만남이 끝나면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계절이 나타나고 우리는 일상생활은 매우 조용합니다. 지나갑니다. 민철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일하실 때에도 저는 여전히 취미로 뜨개질을 했습니다. 마침내 회의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문화센터 구역에서 3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아이들. 스카프와 모피모자를 함께 뜨기도 했어요. 현지에서 수행된 작업. 저는 해당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민철아, 나는 언제나 스카프를 뜨거든. 자랑스럽게 입으세요. 나는 떠났다. 그는 약간 비뚤어진 모델처럼 생겼고 그의 코는 실수로 자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의 모습.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우리는 계획대로 결혼했습니다. 저는 늦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허용된 결혼 대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 대신 매년 한 번씩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해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좋아요. 2번째 여행으로 강원도에 갔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설악산 기슭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아침에 산책을 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여관 주인이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콩국수 먹을 때 나눠 먹었어요. 연희야, 너는 무엇을 후회하니? 어느 날 저녁, 그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동의해요. 이 나이에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후회하는지 물었다. 네, 오히려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내 인생에서 당신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약혼자가 떠난 후 인생은 하루하루만 살아갑니다. 예, 흑백만 있고 색깔도 햇빛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민철이를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름의 녹색은 봄의 녹색이다. 저는 가을을 주황색 녹색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기쁨들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민철이 덕분에 푹 잘 잤어요. 피드백. 어느 비 오는 날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나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추울 때 그의 모습. 삶은 김을 찾으세요. 이 작은 것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에요. 물론, 아니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죄책감에 울기도 합니다. 장기. 예전에 함께했던 남편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정을 느꼈듯이 그도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서로 즐기며 보내자. 나는 이사를 간다. 민철이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완벽한. 좋아요. 우리는 과거이고 옳은 일을 하여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새 민철이는 나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책.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사랑이 강해요. 어른이 되어서야 발견한 사랑인데 그래서 더 깊고 성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열렬한 사랑은 내가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메우고 서로를 치유합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동반자.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3번째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갈 계획이에요. 민철씨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꿈이라고 이전에 말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그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령. 그렇게 귀여운 게 없으니까. 비슷한.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더 빨리. 지금은 봄이지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꽃을 봤습니다. 흡연이에요. 게다가 그 꽃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꽃보다 더 클 수도. 정말 좋은 향이네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요.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지금은 그저 연희처럼 사랑받고 행복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보낼 예정이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다. 민철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정점으로 돌아가다. 사랑이 솟아올랐습니다. 일몰처럼 짧은 순간이라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사랑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하지만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열고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